착각하면 안 돼요. 서울역 가가지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봤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장사 안 돼. 너희들 절로 가. 이 탄핵 세력들. 그렇게 외면하고 그 팜플렛 안 받으려고 등 돌리잖아요.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막 쌍욕을 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그걸 갖다 왜 그 유권자들은 왜 국민들을 욕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재집권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즉 콘크리트 지지층을 단단하게 하는 거 그게 필요 조건이라면 충분 조건은 뭐냐? 적어도 이 중도 무당층에서 한 반은 뭐 해봐야지 이길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은 어떻게 갈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아직 그 노선을 못 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 도드라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도층, 무당층의 여론 추이를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결국 중도층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텐데 최근 이들의 여론 추이는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9.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6%로 나타났습니다. 1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2주째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 정국에서 여야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는 모양새인 건데요. 하지만 향후 대선 판세를 가를 중도층 조사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50.6%로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44.8%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전체 응답에 비해서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월 넷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중도 응답자 중 정권 유지를 바란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60%로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 역시 중도층에서 나타난 결과가 훨씬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체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59%와 탄핵 반대가 36%로 각각 나타났지만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1%, 탄핵 반대가 21%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중도층이 3배 넘게 많았습니다. NBS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조사에선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나왔지만 중도층의 경우에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71%,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25%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로 탄핵 심판과 사법 절차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양 진영의 결속이 더 강해져 여론이 크게 요동친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 무당층에선 차분하게 헌재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좋냐고 묻는 조사 결과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31명에게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6%, 오세훈 서울시장은 43%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맞대결을 하는 경우 각각 45%, 42%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간 차이는 3%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당 지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을 택한 사람은 41%, 민주당은 40%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답한 이른바 부동층은 12%에 그쳤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선거를 한 2주, 3주 남겨도 부동층의 규모가 한 20% 정도 됩니다. 조기 대선이 가까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벌써 결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1%대 41% 동률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초접전 구도에서는 결국 마지막까지 후보와 정책을 따져보는 부동층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5%로 오차범위 내로 박빙입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은 한 자릿수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가 민주당은 5%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11%포인트 상승하며 접전 양상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연말에 비해 7%포인트 줄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치열한 선거전 때처럼 지지층이 결집하는 특성이 핵심 키워드는 불안입니다. 민주당 역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키우는 존재라고 생각을. 권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과 충청권에서 양당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아니었고 호남에선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크게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선 민주당이, 60대와 70세 이상에선 국민의힘 지지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가 뚜렷한 가운데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중 41%는 민주당을, 21%는 국민의힘을 각각 지지했습니다. 이 대선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 39%,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의 힘을 실어야 한다 50%로 정권 교체 여론이 11%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정권 교체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 전라 50대 이하에서 높았고 정권 재창출은 대구 경북 7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로 나타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3%, 안철수 의원 2%, 이준석, 유승민, 원희룡, 김부겸 각 1%였습니다. 없다거나 그 외 다른 사람, 무응답 등을 합치면 20%에 달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해 여야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가상 대결하는 경우 45대 36, 그 외 다른 후보 없다 등이 20%, 이 대표와 홍준표 시장은 46대 36, 그 외 다른 후보 없다 등이 18%였습니다. 이 대표와 김문수 장관은 47대 35, 그 외 다른 후보 없다 등 18%,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46대 28, 그 외 다른 후보 없다 등이 26%였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의 독보적인 후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결집도가 높은 반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뚜렷하게 부각된 후보가 없어서 결집도가 낮아 앞으로 강 후보 간의 격차는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론조사 2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좀 정밀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데요. 이상일 전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부터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1월 3, 4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쳤다, 네.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주목을 받아서 어제 하루 종일 좀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자, 하여간 좀 쭉 보셨죠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네, 저도 궁금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일단 근데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이건 어떤 곳입니까? 아마 그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여론조사 자체를 가지고 이제 기사도 쓰는 매체도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한 2, 3년 정도 아마 운영이 돼서 이렇게
뭐 최근에 생긴 신생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제 역사가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뭐 과거에 여론조사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분이 이제 만들어서 기자 출신이? 예, 그렇습니다.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소장님 말씀은 이게 질문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그러니까 눈에 들어왔던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라는 숫자를 보면서 과연 이게 맞나라는 이제 의문들을 표하셨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하나는 그 조사 설계 부분에서 이게 이제 보수층이나 그 보수 지지층들이 좀 더 많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부분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약간 이제 뉘앙스를 보면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질문들이 그 뒤 정당 지지도를 묻고 나서 그러니까 공수처의 그 대통령 강제 연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데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의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처벌 법규를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저희가 여론조사 설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정치현안 여론조사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냐? 국민의힘의 경제 역량, 정책 역량 어떤 것 같냐?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그렇게 나오다 보면 이거 국민의힘에서 하는 조사인가? 하면서 이렇게 뭐 별로 응답하고 싶지 않으니까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반대로 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한테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물을 때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 질문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부정선거 논란을 좀 많이 묻고 있고 그다음에 이 표현들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의 그 영장의 논란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의 문구나 구성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지는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응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응답률 계산할 때 같이 계산되는 분들 중에 중도 탈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화를 받다가 받긴 받았는데 중간에 끊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집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한쪽에 체계적으로 탈락을 하면 다른 쪽이 많아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의혹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 진영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반대로 결국 1000명을 채웠지만 보수 지지자가 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서 과표집됐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다른 자료 그 결과들을 좀 보니까 그 동일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6%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근접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오차범위 내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른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결과이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 지지도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야를 합쳐서 봤을 때 이재명 뭐 예를 들면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낫느냐라는 질문에서 이재명 후보 39% 그리고 홍준표 예를 들면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20%, 오세훈 후보 16%, 한동훈 후보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년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다르죠. 다른 조사들하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낮게 나온 건 아니지만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후보들 지지율이 세 분,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세 분이 합하면 47%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좀 더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지 구성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 느낌이 전달이 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성향 응답자가 중도에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죠.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은 질문이 의도적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응답을 유도하거나 편향이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질문 자체는 객관적인 어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의 느낌들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조사 설계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흐름상 뭐 민주당 관련된 질문을 연속적으로 3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응답자한테 안내를 합니다. 민주당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사전에 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중간에 왜 한쪽 질문하냐 이런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물론 뭐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질문이 꼭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보수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분들 중에도 전화를 받는 유권자분들 중에도 정치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일단 좀 그 진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끊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면 제 추정입니다만 비교해서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렇죠. 그래서 잘한다 잘못한다 이거를 긍정, 이제 부정 이렇게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묻는데 이 조사에서는 또 그 질문도 지지를 물어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업체에서는 그게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니까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를 물은 거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려면 사실 정치적인 지지라는 거는 반대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묻거나 적어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물어갔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설계에서 약간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을 단축하고 질문을 짧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겠지만 받아들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